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12월 8일 제1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한,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본용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건설부문 일꾼들은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용도력으로 건설의 대본용기를 열어놓으시고 주체 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10년을 1년으로 손잡으며 인민의理想이 현실로 펼쳐지는 위대한 새 역사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혁명영도의 첫 시기부터 건설본 사업을 증시하시며 2013년 12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 걸쳐 건설부문을 일꾼 대강습을 마련하신 우리 경의하는 청성원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제4대 주체 건축 대강을 환히 밝혀주시고 온 나라의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민대중 제1지휘 건축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청성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우리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노동당 시대의 기념적 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도서고 세기를 주름잡는 건설 신화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 건축은 위대한 김종은 시대를 대표하며 훌륭히 일도서는 창조물마다에 관통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척도였습니다. 혁명용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건설 방향과 방도들은 건설에서 인민대중 제1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게 한 불멸의 지침이었습니다. 건설의 대본용기와 더불어 수도와 지방에서 앞을 다투어 솟구치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기념비적 창조물들,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은 그대로 비 내리는 진창길과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험한 건설 현장들을 찾고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였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 제8차대에서 수도의 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당대의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고 구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평양시 어만시의 살집 건설이라는 대건설 작전을 펼쳐주신 경의한 청비서님께서 평범한 굴려자지 쓰고 살 살집 건설을 위하여 바쳐오신 로고와 심려는 끝이 없었습니다. 경의한 청비서님께서 봐주신 설계 도면들과 지도에서 형성한 들은 무려 수천 건에 달하는데 그 하나하나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이 뜨겁게 오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20년, 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켜 우리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주셨습니다. 그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지난 3년간 현대적 미감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또렷이 살아나는 1,500여 개의 선경마을들이 도처의 우죽순처럼 일떠서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농촌의 급속한 진흥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속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과 관련한 회의들을 연이어 조직해 주시고 끝없는 위민 혼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손길 아래 우리 국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종용을 현지에서 여야하시면서 이 건설에서 견제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전국의 20개 시 군들의 일도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 양심과 리상, 우리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이라고 인민이 제보로 기린함을 창조물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건설물의 질 보장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마땅히 완전 무결하고 최상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울수록 인민을 더 뜨겁게 품어안고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기 위해서 위민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이 토치는 격정의 토로. 꾸며낼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그 진정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건설의 대본용기를 줄기차게 열어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멀지 않은 기간이 전국 인민들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할 것이며 이 땅에서는 인민이 토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출발 모임을 가진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군대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주체혁명위협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갈 의지 않고 항일혁명 선열들의 발자취가 역력히 오려있는 백두의 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려는 일념을 안고 답사인군 대원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의 행군길을 다그쳤습니다. 혁명의 명맥이 높이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솟는 백두산정에 오른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의 구람없는 혁명 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권용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강인성과 용감성을 지니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천말리길을 옥색에 이어갈 거침없는 신념과 의지를 담아 청년 존이들이 부르는 혁명적인 노래들은 백두령공들이 끝없이 메아리쳐 갔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의 전구들에 오려있는 항일투사들의 순관독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체감하며 발걸음도 드높이 행군길을 다그치어 대용단 혁명 전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무산지구 전투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이들은 대형 부주제 북악군상과 대용단 전투지휘처 등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 혁명사적관과 삼지연 들주음료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전국 청년 학생들의 결의 모임이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혁명의 영원한 핏줄기인 백두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며 대를 이어 빙이어 나갈 맹세를 안고 손에 손에 횃불봉을 옥색에 들어진 청년 학생들이 모임 장소에 입장했습니다. 백두의 행군길 끝끝이 이어보다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리송일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진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인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답사인군 대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높이 받도록 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사회주의 내조국 당후에 온 세계가 앞서 나가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울 철석의 의지를 안고 엄숙히 결의했습니다. 기어이 일도 세울 철석의 의지를 안고 엄숙히 결의한다. 경의하는 김정은 왕비를 수반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사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주체혁명위협의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열혈의 맹세를 담아 전체 참가자들이 외치는 우렁찬 고의 함성이 백두의 하늘가에 미아리 쳤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각지에서 올해 계획된 대상들을 성과적으로 일도세워 연일 준공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어기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할 의지를 안고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연초부터 당중앙 전원회들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해서 지방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여러 분야에서 번복이적인 창조물들을 일도세우며 지역발전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국가의 부흥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당이 펼친 원대한 구상들이 전국 각지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이 현실은 지금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낙관, 오늘보다 더 부강할 내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포시에서는 즉석국수 공장을 새로 일도세웠습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고 위생 안전성이 보장된 공장에는 물 정제 공정, 즉석국수 생산 공정, 조미료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생산 설비들이 그튼하게 갖춰져 있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손색없이 꾸려져 있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재남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승철 동지의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 애국사업으로 내세우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라선 제1중학교가 새롭게 개건되었습니다. 시안의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건축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연간 단위들에서도 교구 비품 제작과 교육의 정보와 현대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당의 교육 중시 정책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훌륭히 일도선 학교에는 4층으로 된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 야외 학습터 등 교육 조건과 환경이 그튼히 갖춰져 있습니다.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영철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라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권 동지의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3일에 개막된 각도 곤제 전시회 2024가 과학기술 전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의 지방건설, 농촌건설 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곤제 생산 토대를 튼튼히 꾸려가고 있는 각 지방들의 잠재력과 곤제 생산의 발전 면도를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참관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거의 건재 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건재 생산단들이 대건 현대와 새 제품 개발 과정에 창조된 20여 종의 생산 설비들과 108사동의 건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농촌건설에 널리 이용하고 있는 기능성 부품 진주함 본재를 놓고 봐도 공기 정화 및 소리 흡수력을 비롯한 기능을 가진 건축 재료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주함 재료를 가지고 농촌건설과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많은 경의하는 청미소님께서는 2019년 5월 30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건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가지고 생산한 건제품들이 앞으로 지방건설에 중요한 미천이 된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더해서 경의하는 청미소동지 말씀을 높여드리고 종합적인 건재 기지로서 우리 공장을 개건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도 농촌 산림지 건설들의 우만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건재 전시회도 우리는 이번 전시회에 생물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물탈의 기본 원료가 착색모래인데 마음먹은 색깔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이걸 자체를 생산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걸 우리 고장의 훈한 백비속을 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우리 곽산군뿐 아니라 전국의 농촌 산림지 건설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숫자 조정화를 실현하고 각도의 곤제 생산 단위들에서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생산한 우수한 곤제품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곤제 생산의 국산화, 마감 곤제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교류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 쪽으로 탄광 지배인들 속엔 박사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3대 혁명 붉은기 문촌 탄광 지배인인 리성원 동지입니다. 김철남 특파기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백만 톤의 확보탄을 조성하고 석탄 생산량을 2배로 장성시킨 리성원 박사 지배인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문천 탄광에서 기자가 처음으로 만난 탁성철 과장은 지배인 동지가 새 탄밭을 찾기 위해 해발 700여 미터나 되는 원강릉 산으로 올랐다고 하면서 기자를 안내했습니다. 산으로 오르면서 그는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에서는 석탄공업 부문에서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지배인 동지는 지난 기간 수많은 탄밭을 확보해서 탄광의 전망을 열어놓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은 캐기도 힘들지만 탄밭을 마련하기는 더 힘들다. 확보탄을 조성하는 문제는 탄광의 전망,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산정점에 거의 이르러서야 리성원 지배인 동지를 만났습니다. 리성원 동지는 이제는 이 일대의 산줄기를 손금 보듯이 환히 알 수 있고 암석층만 봐도 탄층의 노임새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숨어있던 계급적 원수들을 소탕하는 전투들에 참가해서 위훈을 세운 전쟁 로병일 뿐 아니라 50년 전 이 문촌 탄광에서 새 탄밭들을 탐사해낸 공로 있는 탐사일꾼이었습니다. 리성원 동지는 2009년에 천내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쪽으로 제일 큰 문촌 탄광의 책임 일꾼이 됐는데 당시 탄광은 폐광 직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석탄을 캐목당하니 앞으로 2, 3년밖에 더 캐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탁성철 과장은 그때 리성원 지배인이 탄광 참모회의에서 만약 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탄을 보장해주던 문촌지구의 동력기지들과 재련소, 강철공장, 세멘트 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중요 공장 기업소들이 멎게 된다. 설사 먼 곳에서 탄을 날라온다고 해도 국가적인 손해는 얼마나 크겠는가고 안타깝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리성원 동지는 전쟁 로병들인 아버지 세대가 자기들이 찾은 탄을 캐먹기만 하고 탄밭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진짜 탄이 없겠는가? 당에서는 석탄공업 부문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울 때 대해 그토록 강조했는데 땅속을 몽땅 뒤져서라도 탄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탐사대원이 됐고 연구사가 됐습니다. 2년 세월 낮에는 원강릉 산줄기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막장을 샅샅이 훑으면서 문천 탄밭의 지질 구조를 새롭게 해명하고 탄층의 노임제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그는 2011년 8월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거대한 탄밭을 찾아내게 됐고 20년 전에 배경했던 갱에서도 새로운 탄층을 연속 찾아냈습니다. 우리 지배인 동지가 탄광에 와서 새로운 지질 구조를 해명해서 내장량을 확보한 것만 해도 해마다 12만 톤이나 됩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6만 톤의 수문탄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10여 년 기간 합히면 근 200만 톤에 달합니다. 리성은 지배인 동지와 10여 년을 같이 일해온 탄광 기사장은 사람들은 지배인 동지가 석탄을 찾는 신비한 재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탄광의 운명과 전망을 걸머쥐고 피타게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지난 12년간 수많은 창의 고안과 발명을 했을 뿐 아니라 문천 탄밭의 지질 구조를 새롭게 해명해서 2020년 9월 지질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놓으면 조금 기다립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 문천 탄광 쪽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내는 전차갱 갱장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탄부들이 박사 지배인이 오기를 기다린다. 박사 지배인만 오면 석탄이 터지고 탄을 찾는 묘수를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뛰어난 실력으로 아래를 지도하니 석탄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인 동지는 암석을 이렇게 혀로 맛보는데 탄부들은 탄부들대로 우리 박사 지배인 동지는 암석의 맛을 보고 탄을 찾는다. 지질 콤파스를 한 번 대면 탄이 터진다고 하면서 지배인 동지는 학위론문을 써서 박사가 된 것이 아니라 천내주의 산발들과 막장들을 매주 발듯하면서 실천으로 박사가 된 사람, 박사기 전에 애국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리성은 박사 지배인은 숨죽을 뻔했던 탄광을 살려낸 애국자라고 하면서 10여 년을 하루와 같이 작업복 차림으로 산발을 타고 막장길을 건너라 언제 한 번 박사 메달이나 박사 휘장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탄밭을 마련해서 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탄광의 전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먼 훗날 후대들도 석탄을 찾을 수 있는 과학적 담보를 마련한 리성은 동지가 박사들의 전형으로 안겨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에서는 지난 12년간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현행 생산과 탄광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리성은 동지에게 2021년 2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 높은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리성은 지배인을 통해 기자는 애국은 조국과 자기 직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면서 더 아름다워질 미래에 대한 사랑이고 확신이라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박사 메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리성은 동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가 일꾼이라면 누구든 자기 단위의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든든한 미천을 마련할 꿈과 리상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런 꿈과 리상이 없으면 힘도 지혜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거창한 창조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리성은 박사 지배인처럼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여 자기 단위를 견인하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는 실천가형의 일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티나 피난민 구제사업기구 책임자가 3일 가자지대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야수적 만행으로 해서 겪고 있는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어린이 장애자가 가장 많은 곳이 가자지대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팔다리를 잃고 마취제가 없이 수술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회복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정신적 고충이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예멘 항쟁 세력이 3일 성명을 통해서 지난 48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목표로 이라크 항쟁 조직과 3차례의 합동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쟁 세력 대변인은 무인기들로 강점된 팔레스티나 북부와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목표를 타격했다고 하면서 가자지대에서의 침략 행위가 중지되지 않는 한 더 많은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주공고에서 원인 모를 질병의 전파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의 경계태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5일 이 나라 보건상은 원인 모를 이 병이 호흡기성 질병이라는 일정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최대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국에서 전파되고 있는 이 질병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현지의 한심한 의료 조건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원인 모를 전염병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조사단들이 현지에 파견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면서 새형의 발전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형 수차식 발전기입니다. 수차식 발전기의 구조를 보면 길이 1m, 높이가 28cm인 기본 틀이 있고 그 안에 라선형의 타빈 날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의 타빈 날개는 흐르는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지게 설계됐습니다. 무게가 18kg인 이 발전기는 작은 물도랑을 비롯해서 임의의 장소에 쉽게 이동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차식 발전기로 생산한 전기는 가로등과 전력망이 불비한 외진 지역들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의 영향으로 김종숙 군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였는데 바람은 주로 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의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2.2도였고 낮 최고기온은 령화 16.2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6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주룩해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